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균장입니다. 목소리가 안 좋죠? 딱 들어봐도 뭔가 좀 안 좋고 되게 건강이 나쁠 것 같은데 의외로 상태는 괜찮아요. 몸만 좀 나쁠 뿐이지 약간 안 좋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한번 복기를 해보려고 해요. 나스닥이 이제 스토캐스틱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비트코인 더블 바텀 형성될 것이다 라고 봤었죠. 거기서 약간 이탈한 게 있다면 저는 한 중간서부터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서 더블 바텀식으로 보이면서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결과값을 보니까 하락분이 좀 깊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블 바텀인 건 맞고요. 저점을 올려준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구간이 길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형성된 것보다는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점이 될 수 있고요. 한 가지 좀 리스크 또는 불확실성을 달고 있는 거는 여기서 나스닥이 저가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리스크입니다.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봉이 양봉을 보이면서 그냥 천천히 올라갈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봉 자체들이 음봉으로 기록이 되면은 이 관점이 좀 크게 확대했을 때는 지금 딱 이 정도라면은 이렇게 이어보고 이거를 확대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프로케이선이 실시간 장세에 따라서 조금 꺾인다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은 데드크로스가 좀 암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데드크로스가 났을 때 장세가 아마 리스크가 될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 장세를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예측할 수 없듯이 지금은 미지수고 불확실성이니까 리스크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고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장세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더블 바텀 이후에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장을 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4시간 봉 관점을 복귀하려고 합니다. 복귀를 하는 이유는 이 관점과 이 지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쯤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하락이라는 방향성에서 되돌림으로써 표현이 됐다. 그리고 이 전체 하락분에 대해서 그때 나왔던 구간은 618 구간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된다면은 이거는 하락이 아니다. 다만 이 하락이라는 방향성에서 되돌려 놓고 다시 하락이라면은 반등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변곡점에 해당한다. 변곡점 테스트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지금 상태는 결론이 났죠. 사실 하락이라는 걸 되돌려 놓고 다시 추세를 유지한다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 21선하고 5일선을 보면은 골든크로스가 확정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세선으로 파악을 하나 이동평균선으로 파악을 하나 지금 추세가 뒤바뀌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작은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되돌림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작은 상승 안에서 아마 되돌려주는 거는 38이나 50% 정도 되돌려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출발해 준다면은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61선이 위에 위치해 있으니까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저항선에 저항으로 좀 인식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딱 이 정도라고 해설을 할 수가 있어요. 딱히 저항이라고는 인식이 되지 않는데 뭐 어떤 거에 좀 저항을 받았을까? 그냥 61선 저항받고 다시 상승을 출발해 준 모습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때도 추세가 뒤바뀌었었는데 61선 저항받고 다시 추세 유지 어찌 보면 이 그림하고 지금의 그림하고 좀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테스트 구간 밟고 상승을 해주는 거라면은 대략적으로 한 24K 저항 한번 인식을 해주시고 여기서 무조건 하락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좀 약간 횡보나 약한 조정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려고 하면서 목소리 한번 들어봤는데 죄송하네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 그래도 좀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봉상 관점으로 지금 상태를 봤을 때는 상승으로 출발을 해준다면은 5일선이 21선에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는 거니까 무난한 상승이 되는 겁니다. 언제처럼 무난한 상승이 되는 거냐? 그냥 상승 추세에서 흔히 기록되는 21선을 타고 가는 이 5일선의 흐름이라고 인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장을 봤을 때 상승만 해준다면 그냥 무난하게 그냥 쭉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걸리는 게 이 하락분인데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618 구간까지 되돌려 놓는다면은 정석적인 해설은 상승이 끝나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걸 한마디 추가를 했는데 우리가 정석적인 해설보다 좀 희망을 갖자. 롱스톤처럼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전의 상승도 618 구간을 좀 무시하고 이렇게 올려놨던 사례도 있고 물론 대부분의 추세는 이렇게 추세가 좀 무너지게 된다면은 이게 신호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포인트가 여기가 될지 아니면은 여기가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나는 도박하기보다 롱스톤을 주장하겠다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피보나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장기적인, 그러니까 중기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거는 되돌려놓고 상승을 하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좀 더 길게 생각을 해본다면 스토캐스틱이 쭉 올려줄지, 그러니까 중간에 끊기지 않고 완만하게 상승이 잘 나올지를 주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이 그냥 스택스가 주도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은 스택스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들의 상승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판단이에요. 거래대금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요. 약세장이에요, 지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스택스 차트는 이게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계속 거래대금을 흡수하고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상승세는 끝나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 봉 차트를 보면은 고점을 올렸을 때 거래대금이 줄어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단순히 여기랑 여기를 비교를 해본다면은 아주 조금 높아졌다라고 판단이 가능하지만 일봉상으로 보나 또는 우리가 주봉 상태로 보나 이 거래대금이 줄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관찰을 하려면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마 일봉상 관점은 피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 제가 체크를 해드릴 텐데 여기랑 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답이 나올 듯 합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여기 넘긴다. 그러면 상태 모르는 거고요. 한 번 더 가줄 수 있다라는 해석이고, 자, 이렇게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못 넘긴다. 지금 오늘의 캔들이 내일 오전 9시에 마감하고 여기 못 넘긴다 싶으면은 이거는 곧 종료된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알트코인들을 보고 있는데 준메이저 또는 미드캡들을 보고 있습니다. 시총은 넉넉하게 한 1,000억에서 3,000억 사이로 보고 있고 약간 좀 러프하게 잡는다면 1조까지도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오 매수한 게 아니라 이런 차트를 보고 있어요. 최근에 전고 등을 봤을 때 거래대금에서 문제가 없는 놈들, 이런 코인들은 하락을 하더라도 내가 그냥 물리면서 매집을 하면은 추후에 비트코인 상승하고 그 다음에 뭐 횡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도미넌스 차트가 내려가면서 알트코인들의 시총을 뿌려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되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준메이저 코인 위주로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잡코인 차트도 같은 이치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 네오랑 뭐 헌트 이런 잡코인들의 차이점은 이게 만약 네오 차트였으면 이 정도에서 버텼을 거예요. 하지만 헌트는 잡코인이죠. 이거는 거의 그냥 바닥까지 하락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시에 매수해서 물려있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가로부터 그냥 최대한 매수가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할 때 먹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되게 적합한 해설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냥 물려있다가 수익을 먹는 게 그게 무슨 알트코인 분석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잡코인 차트 분석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이밍을 맞추고 잡코인의 특성만 알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조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50% 381 구간, 뭐 618 구간까지 뭐 뿌려준다거나 그런 것만 제외하고 이 차트가 상승분을 그냥 다 되돌려 놓을 수도 있다라는 것만 파악을 하고 그냥 넓게 뿌려준 다음에 타이밍 맞추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답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하락을 견디고 매집을 해서 추후에 좀 기대할 만한 수익을 견딜 수 있냐, 그게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만약에 헌터를 매집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 매물대까지 내려오는 것까지 고려를 할 것 같아요. 넓게 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매집을 하고 뭐 횡보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기다렸다가 약세장 나오면 잡코인장 다시 반복이 될 거니까 그때 수익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잡코인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매매를 했다면은 바이낸스에서 알트코인 매매를 했고요. 제가 사고 팔고 하면서 지금 현재는 좀 물려있는 상태인데 이 패치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매집을 했다면은 야, 뭐 두세 배 된 다음에 이 정도 하락하는 거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홀딩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지금 매매를 하려면은 적어도 한 0.41 또는 4에서 매집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발바닥 깍지를 잡는다라는 심경으로 한 0.36에서 잡아야 돼요. 네, 이것도 똑같죠. 뭐 제 생각에는 그냥 횡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매매할 수도 있고 그냥 물리면서 들어갔다가 추후 큰 상승에 매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저는 잡코인쯤은 선물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현물시장에서라면은 물려 있다가 추후에 큰 상승에 파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긴 하락장에서 매수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방향성 자체가 추가 상승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매매를 고려해 보시고요. 좀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주메이저만 매집해서 매매해 보셔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66%는 비트나 이더로 들고 있고요. 이 나머지 3분의 1에 대한 비중은 알트로 매매를 하고 있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원래는 100% 매집을 했어야 됐는데 이때 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저는 달러랑 원화 차이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변명일 뿐이고 사실 그냥 실패가 맞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도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에 영상 촬영 한번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촬영하면서 간을 보려고 했는데 하루쯤은 쉬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맥주방 벌써 5,300명이나 들어가 있으니까 무료로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방 한 6,000명이나 한 5,500명 되면 닫힐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입장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평경장이었습니다.